마음은 조용히 깊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떨림 하나가 오래된 고요를 다시 쓰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진짜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이 말들이 마음을 스쳤다면 당신의 다음 순간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여정을 이어가요. 오랫동안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다고 여겨져 왔다. 감정의 물결을 드러내지 않고 마음이 들끓을 때마다 한 발짝 물러나 스스로를 가라앉히는 일이 습관처럼 이어져 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곧 어른스러움이라 생각되었고, 오래도록 지켜온 평정은 자신을 설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언어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마음의 깊은 움직임은 굳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는 것, 굳이 꺼내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밀어두며 살아왔다. 고요란 그렇게 묻지 않고 지나치는 데서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마음 밑바닥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떨림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바람 하나 없는 날, 호수 한가운데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잔물결이 퍼져나가는 것 같은 감각이었다. 불안이라고 부르기에는 지나치게 조용했고, 설렘이라 하기에는 너무 미약했다. 하루에 한두 번, 아니 때로는 여러 차례 그 미세한 파동이 불쑥 떠올랐다 사라졌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 조용히 문을 두드리듯 울림이 이어지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같은 속도로 흘러가는데 그 속을 바라보는 시선만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 떨림을 사소한 기분의 잔상 정도로 여기며 넘기려 했다. 그러나 파동은 무시할수록 더 분명해졌다. 오래된 돌담에 처음 금이 가는 순간처럼 겉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안쪽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 듯 마음속에도 오래 눌러두었던 생각과 감정의 기척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제야 고요에 대해 새삼스러운 의문이 떠올랐다. 과연 아무 흔들림도 없는 상태만이 진짜 평정일까? 혹은 작은 떨림을 허용하지 못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쉽게 부서지는 것은 아닐까? 떨림은 고요를 해치는 침입자가 아니라 고요가 제 모양을 다시 점검하게 만드는 조용한 질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떨림을 완전히 지워버리려 하기보다 한 번만 제대로 바라보자는 생각이 조용히 자리 잡았다.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고, 살아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흔들림을 피할 수 없다는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흔들림을 기꺼이 인정하는 순간, 고요는 이전과는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더 이상 깨지지 않아야 하는 유리장 같은 것이 아니라 파동을 품었다가 다시 가라앉는 넓은 물과 같은 고요. 그렇게 마음은 스스로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이 떨림은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그 물음이 생겨난 순간부터 고요라 믿어온 삶은 이미 조용히 다음 장을 향해 넘어가고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하나의 공부로 여겨왔습니다. 불필요한 감정의 흐름은 가능한 한 일으키지 않으려 했고, 마음이 들끓는 기색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한 발 물러나 숨을 고르는 습관을 들여왔습니다. 사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성숙함이라 믿었고, 쉽게 동요하지 않는 태도가 곧 자기답게 사는 길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여는 손길은 거의 일정했습니다. 창틀을 여는 힘의 세기,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는 호흡, 찻잔에 물을 붓는 속도까지도 눈에 띄게 달라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 밖으로 꺼내놓기보다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히는 쪽을 더 안전한 방법이라 여겼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은 깊은 바다처럼 숨겨두어야 평정이 유지된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볼 때마다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안도와 자부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적다는 것은 곧 견고하다는 뜻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설명하기 어려운 미세한 파동이 마음 밑바닥에서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고 조용했지만 분명히 존재를 알리는 떨림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그것을 잠깐 스쳐가는 기분 정도로 여겼습니다. 사소한 감정의 여진일 뿐이다. 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혹은 그보다 더 자주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파문이 일어났다가 가라앉곤 했습니다. 뜨거운 찻잔을 들고 있을 때도, 바람 한 점 없는 하늘을 말없이 올려다볼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발을 옮기던 순간에도 그 파동은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그 떨림은 거칠거나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미세해서 마음을 조금만 바쁘게 하면 충분히 못 본 척 넘어갈 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세한 파동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떨림은 마치 얕은 강바닥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작은 물고기와도 같았습니다. 물 위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이지만 바닥에서는 미세한 진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언제나처럼 잔잔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물음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떨림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 질문은 다급한 외침이 아니라 오래 눌러두었던 생각이 조용히 고개를 드는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어떤 날은 그 떨림이 이상하게도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전의 기억이 아주 희미한 빛을 띠며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 기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분명히 말할 수는 없었지만 낯설지 않은 정서가 조용히 번져 나갔습니다. 또 어떤 날은 그 떨림이 약간의 불편함을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평정이라는 이름으로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마치 아직 여기 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떨림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 살아있는 것이라면 완전히 고요하기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떨림을 좋은 것이라 단정하지도 않았고 나쁜 것이라 밀어내지도 않은 채 다만 있는 그대로 느끼려고 조심스레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흐린 오후 창가에 앉아 먼 산의 능선을 바라보던 순간에도 떨림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조금 더 선명했습니다. 그는 그 감각을 억누르지 않고 한동안 말없이 지켜보듯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고요함이란 단단히 굳어 움직이지 않는 돌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스스로 조절하며 모양을 유지하는 물과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이 스며들자 그동안 믿어온 고요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움직임도 없는 상태만을 고요라 여겨온 것은 아니었는지, 작은 흔들림조차 허용하지 않으려 했던 것은 아닌지 마음 한켠에서 조용한 되짚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서 계속되던 그 미세한 떨림은 단순한 감정의 찌꺼기나 무의식의 장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유가 새로운 길로 나아가려 할 때 마음이 보내는 첫 신호에 가까웠습니다. 봄이 오기 전 땅속 깊은 곳에서 얼음이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며 작은 물길을 만드는 것처럼 이 떨림은 마음의 결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조용한 예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떨림은 나를 어디로 이끌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는 조급함도 스스로를 재촉하는 마음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잔한 호수 위로 천천히 번져가는 동심원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자신에게 일어난 떨림의 의미를 서두르지 않고 지켜보려는 태도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떨림은 고요를 깨뜨리는 적이 아니라 고요를 더 깊게 만들기 위해 지나가야 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떨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마음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 믿어온 고요의 의미를 다시 물어보게 하는 정도의, 그러나 결코 사소하지만은 않은 변화였습니다. 그렇게 잔잔한 물결 아래 숨어있던 떨림은 마침내 하나의 길이 되어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떨림이 잦아들지 않던 날들, 자연의 작은 움직임들이 유독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늘 지나가던 길에 흔들리던 나뭇잎도, 물가에 걸린 햇빛도 그전과는 다른 의미를 품고 다가왔다. 아침 햇살 위로 얇게 번지는 안개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흐릿하면서도 일정한 움직임이 마음속 떨림과 묘하게 닮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고요는 늘 고요한 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도 끊임없는 미세한 변화 속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바람 한 줄기가 스치니 작은 풀잎 위에 맺힌 이슬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한순간이었으나 그 안에 담긴 기척은 오래 남았다. 흔들림 속에 고요가 있었고 고요 속에 또 다른 움직임이 담겨 있었다. 자연 전체가 마음의 움직임을 대신 보여주고 있는 듯했다. 이후 발걸음은 자연스레 산길로 향했다.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날은 그 침묵 안에 담긴 수많은 흐름이 새롭게 보였다.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던 소나무도 햇빛을 머금은 장가지도 실은 바람의 세기를 따라 호흡하듯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을 지켜보고 있으니 마음속에서 또다시 파동이 일었다. 그러나 이번 파동은 이전과 달랐다. 감추었던 감정이 일어나는 듯한 불편함이 아니라 무엇인가와 조용히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자연의 흔들림과 마음의 떨림이 서로 호응하듯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구름이 천천히 흐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이 다가왔다. 흔들림은 어딘가로 끌려가는 움직임이 아니라 방향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기존의 고요는 정지된 상태라고 여겼으나 자연은 정지한 적이 없었다. 바위도 흙도 물도 아주 느린 속도로 저마다의 변화를 이어가며 존재했다. 그 속에서 고요는 결코 멈춤이 아니라 끊임없는 조화라는 사실이 스며들었다. 연못가에 도착했을 때 아주 잔잔한 수면이 펼쳐져 있었다. 바람이 거의 없었는데도 수면에는 미세한 결들이 생겨났다 사라졌다. 그 결은 물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흐름 때문인지 아니면 주변의 미세한 공기 움직임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결들이 연못의 고요를 해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직관이 떠올랐다. 고요는 흔들림을 없애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과 함께 존재할 수 있는 힘에서 비롯된다는 것. 연못은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움직이면서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마음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생각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그동안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경계해 온 이유는 흔들림이 평정을 무너뜨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못을 바라보고 있자니 그 두려움이 점차 해체되기 시작했다. 흔들림을 거부하기보다 받아들이는 편이 오히려 더 깊은 고요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와 닿았다. 바람이 아주 약하게 스치자 수면 위에 동심원이 퍼져나갔다. 그 동심원은 연못의 경계를 넘지 않았고 금세 흔들림 속에서 다시 고요를 회복했다. 마음속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일었다. 흔들림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형태였다. 며칠 뒤 다시 숲길을 걸을 때 자연의 모든 움직임이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큰 나무의 줄기는 단단히 서 있었지만 가지와 잎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은 혼란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생명은 늘 흔들리고 흔들리며 자란다. 그 단순한 진리를 왜 이토록 늦게야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 순간 알게 되었다. 고요는 흔들림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흔들림을 지나온 마음이 도달하는 또 다른 자리라는 것을. 흔들림을 배척하려 했기에 고요는 늘 깨지기 쉬운 유리조각 같았지만 흔들림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자 고요는 오히려 더 넓고 깊게 자리 잡았다. 이날 이후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바람, 나뭇잎, 물결, 구름.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이 지나야 할 변화의 형태처럼 느껴졌다. 작은 떨림조차 더 이상 불편한 기척이 아니라 마음의 결을 더 맑게 다듬는 흐름이 되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용히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다.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만이 진정한 고요에 닿을 수 있다. 자연은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지만 그 침묵 속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던 미세한 떨림은 어느 순간부터 분명한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전까지는 금방 흩어지는 감정의 여진 정도로만 여겨왔지만 이제는 틀림없이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었다. 오랫동안 고요를 삶의 중심에 두며 살아온 터라 흔들림은 늘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었다. 고요를 지켜야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었고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조절해야 하는 일시적 장애물로만 보았다. 그러나 떨림은 조절의 대상이 아니었다. 억누르려 할수록 더 깊숙한 곳에서 울렸고 외면하려 할수록 더 가까이 다가왔다. 무심코 지내려 하면 할수록 떨림은 더욱 명확해졌으며 그 움직임은 이제 마음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른 질문이 있었다. 나는 왜 그토록 흔들림을 두려워해 왔을까? 그 질문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층위를 건드리는 듯했다. 사유는 멈추지 않고 이어졌고 답을 찾으려는 조급함 대신 오래된 침묵이 천천히 풀려나갔다. 흔들림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평정을 잃을까 하는 걱정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다. 진짜 두려움은 변화 그 자체였다. 고요 속에 머무르는 삶은 익숙했고 익숙함은 안전을 제공했다. 그러나 마음은 더 이상 정체된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 듯했다. 떨림은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오래전부터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작은 돌다리 위에 앉아 아래로 흐르는 물을 바라보던 어느 오후 마음은 뜻밖의 질문에 이끌렸다. 햇빛이 물속에서 부서지고 반사되며 만들어내는 결들은 아주 작았으나 각기 고유한 움직임을 지니고 있었다. 물속의 돌들은 움직이지 않는 듯 보였지만 흐름에 따라 그 주변의 결이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멈춰 있다고 믿어지는 것들도 사실은 움직임 속에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마음속에서 오래 숨어있던 문장이 천천히 떠올랐다. 흔들리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 문장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깊은 자리에서 오랜 세월 다듬어져 온 하나의 결론처럼 다가왔다. 고요를 지키려는 마음은 진실했지만 그 고요는 언제든 균열이 생길 수 있는 얇은 얼음판과도 같았다. 흔들림을 허락하지 않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쉽게 깨질 수밖에 없었다. 흔들림을 받아들이기로 하면 마음은 비로소 자신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조용히 결심했다. 흔들림을 억누르지 않겠다고. 마음 한구석에서 일어나는 작은 파동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그 떨림이 가진 의미를 듣기 위해서라면 잠시 멈추어 바라볼 용기를 내보겠다고. 그 결심이 자리 잡자 마음이 조금 넓어진 듯했다. 감정과 사유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그 공간 안에서 오래 닫혀있던 길들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흔들림을 불러온 원인을 파헤치려 하지 않아도 떨림 자체가 이미 충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했다. 그 메시지는 조용하고 은은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며칠 뒤 숲길을 걷던 중 떨림은 다시 찾아왔다. 이번 떨림은 낯설지 않았고 이전처럼 저항할 필요도 느껴지지 않았다. 작은 새 한 마리가 가지 위에 내려앉아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살짝 흔들리는 모습 같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다. 바람이 잎사귀 사이를 지나가자 각기 다른 속도와 깊이로 흔들림이 일어났다. 먼저 흔들리는 잎도 있었고 바람이 지나간 뒤 천천히 반응하는 잎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움직임이 하나의 큰 리듬 안에서 어우러져 있었다. 그 광경 앞에서 깨달음이 떠올랐다. 마음도 저러한 리듬을 품고 있을 것이다. 마음의 흔들림이 모두 같은 속도로 일어날 이유도 없고 모두 같은 깊이를 가져야 할 이유도 없었다. 하루 중 어떤 때는 깊고 느리게 흔들리고 어떤 때는 가볍고 빠르게 흔들린다. 흔들림이 다양하다는 것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그 살아있음은 고요의 반대가 아니라 고요의 일부라는 사실을 자연히 가르쳐주고 있었다. 이 깨달음이 자리 잡자 그동안 굳게 유지해온 평정의 방식이 다시 보였다. 평정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단단히 묶어두는 방식은 오히려 마음을 더 쉽게 닫아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진짜 평정은 마음을 묶어두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인식하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중심을 찾는 과정이었다. 흔들림을 받아들이자 마음속에 잔잔한 기쁨이 퍼졌다. 그 기쁨은 크지 않지만 깊었다. 마치 땅속에 물이 아주 천천히 흘러 뿌리를 적시듯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의 감각이 마음 전체에 스며들었다. 해가 서서히 기울고 노을이 연못 위에 비치는 시간, 물결 위에는 금빛 흔들림이 천천히 퍼지고 있었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물 위의 결은 가볍게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은 연못의 고요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고요는 흔들림 속에서 더욱 또렷하게 드러났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은 깊은 곳에서 조용히 깨달음을 얻었다. 고요는 흔들림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지나온 마음이 도달하는 또 다른 마음의 평온이라는 것을. 고요를 지키는 방법은 흔들림을 억누르는 데 있지 않았고 흔들림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데 있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부드러운 울림이 피어올랐다. 그 울림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하나의 문장이 되었다.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고요가 깊어진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다. 고요는 더 이상 단단한 벽이 아니었다. 흔들림을 품어내는 넓은 들판과도 같았고 그 들판 위에는 바람이 불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평온이 얹혀 있었다. 그렇게 마음은 변화의 문턱을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다. 흔들림을 받아들인 뒤에 찾아오는 고요는 이전과는 다른 한층 깊어진 고요였다. 그리고 그 고요는 다음 장에서 맞게 될 더 큰 사유의 흐름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창문을 여는 손길에서 묘한 이질감이 느껴졌다. 늘 하던 대로 창틀을 밀어 올렸을 뿐인데 바깥 공기가 닿는 감각이 어쩐지 낯설었다. 공기의 온도도 빛의 세기도 하늘의 색도 예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마음은 그 익숙함을 더 이상 익숙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떨림이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감정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사유의 방향 자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이전에는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일정한 틀 안으로 정돈해 왔다. 흔들림은 잡념이었고 고요는 사유의 기준이었으며 생각은 늘 일정한 선 위에서만 움직여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틀이 마음에 맞지 않았다. 사유가 기존의 틀 바깥으로 조용히 흘러나가고 있었고 그 흐름은 억지로 끌어당기거나 정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마음의 구조는 겉으로는 예전과 같아 보였지만 안쪽 결이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
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산의 침식과도 같았다. 겉모습은 그대로지만 바람과 물이 결을 조금씩 바꾸어 놓듯 사유도 반복되는 떨림의 파동 속에서 결을 바꾸고 있었다. 숲길을 걷던 중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다. 흔들린 뒤의 고요와 흔들리기 전의 고요는 무엇이 다른가? 그 질문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었다. 자신이 지니고 있던 사유의 기준을 근본부터 다시 묻는 물음이었다. 흔들리기 전의 고요는 균열을 허용하지 않는 고요였다. 언제든 깨질 수 있었기에 더욱 경계가 필요했다. 그러나 흔들림을 겪은 뒤의 고요는 다층적인 고요였다. 흔들림을 기억하고 그 떨림을 품어내며 다시 가라앉은 고요는 더욱 넓고 깊어져 있었다. 걷다 보니 마음속에서 또 다른 질문이 다가왔다. 생각이란 어떤 움직임을 통해 더 깊어지는가? 이전까지 생각은 정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은 자연의 움직임처럼 흘러가야 하는 것이며 그 흐름 속에서 결이 바뀌어야 비로소 사유로서 성장한다는 사실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이 질문들은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다. 흔들림이 만들어낸 결의 변화가 새로운 시선을 자연스럽게 낳고 있었다. 사유가 더 이상 평탄한 길 위에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요와 떨림을 오가며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연못가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수면은 비현실적일 만큼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를 바라보고 있자니 묘하게 살아있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다. 바람이 스치지도 않았지만 물속 깊은 어느 곳에서 아주 미세한 흐름이 올라와 수면의 결을 바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사유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생각이 머리에서만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사유가 몸의 감각, 자연의 움직임, 마음의 떨림에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사유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흐름이 있을 때 깊어진다. 그 생각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진리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생전 처음 만나는 깨달음이기도 했다. 사유의 깊이는 정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통해 변화하고 맞춰 나가며 새롭게 자리 잡는 데서 오는 것이었다. 그제야 알 수 있었다. 떨림을 경험하기 전에는 마음이 질문을 만드는 구조 자체가 단선적이었다. 고요를 지키기 위해 질문을 줄이고 생각을 제한하며 사유의 지평을 좁혀왔다. 그러나 흔들림을 받아들인 뒤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사유는 공간을 넓혀가며 스스로 길을 만들어냈다. 바람 없는 날에도 연못이 스스로 결을 바꾸듯 마음의 사유도 외부 자극 없이 스스로 움직이며 깊이를 키우고 있었다. 해가 기울고 노을이 퍼져 연못 위에 잔잔한 금빛이 깔릴 때 마음속에서 한 가지 확신이 생겼다. 사유의 결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확신이었다. 예전의 생각은 일직선이었다. 기준이 하나 있었고 그 기준에 맞춰 생각을 맞추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사유는 물결처럼 퍼져나가며 여러 결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넓은 구조로 바뀌고 있었다. 그 변화는 소리 없이 이루어졌지만 그 영향은 분명했다. 사유가 넓어지자 마음 또한 넓어졌고 흔들림은 더 이상 혼란의 원인이 아니라 사유의 출발점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조용한 깨달음 하나가 마음의 중심에서 떠올랐다. 사유는 고요 속에서만 자라지 않는다. 흔들림 속에서 방향을 바꾸며 비로소 깊어진다. 그 깨달음은 고요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고요를 더 깊게 만드는 방향으로 마음을 이끌었다. 사유의 결이 바뀐 지금 마음이 바라보는 세계도 이전보다 더 부드럽고 더 넓은 빛을 품고 있었다. 한동안 이어지던 마음의 떨림은 어느 순간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다. 떨림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었다. 다만 마음이 그 떨림을 더 이상 낯설어하지 않고 그것이 기척을 드러낼 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파동 하나에도 마음은 곧장 어지러워졌겠지만 이제는 작은 흔들림이 일어나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한 공간이 생겨난 듯했고 그 공간은 흔들림과 고요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아침 창문을 열었을 때의 공기가 유난히 차분하게 느껴졌다. 바람은 거의 없었고 새들의 울음소리는 먼듯 가까웠다. 눈앞의 풍경은 늘 보아오던 그대로였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전과 전혀 달랐다. 그 시선은 더는 고요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았고 고요를 움켜쥐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고요가 다가오는 순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잠시 멈춰 숨을 들이켜니 마음속에 오래 잊었던 느낌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고요와 같은 종류가 아니었다.
과거의 고요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위에 있었고, 흔들림을 제거함으로써 겨우 유지되던 취약한 침묵에 가까웠다. 하지만 지금의 고요는 흔들림을 배제한 자리가 아니라 흔들림을 통과한 뒤에 남은 넓고 깊은 여백이었다. 마치 비가 그친 뒤 땅속 물결이 천천히 정리되며 투명한 고요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마음속 고요도 그렇게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 다시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고요는 불안이 잠잠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감정을 억눌러 만든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마음속 바람이 지나가도록 허락한 뒤에야 얻을 수 있는 눌리지 않은 평정이었다. 이전의 고요는 불안한 균형처럼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았지만 지금의 고요는 작은 흔들림을 품고도 무너지지 않는 그릇 같은 고요였다. 그릇은 흔들릴 수 있지만 기울어지지 않고 물결을 담을 수 있으면서도 넘쳐 흐르지 않는다. 그 고요가 마음속에서 천천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 고요가 다시 마음속에 자리를 잡자 자연스레 사유가 깊어졌다. 이전에는 고요를 도달해야 하는 상태로만 여겼다. 잡음이 끊기고 감정의 움직임이 사라진 상태를 이상적인 평정이라 생각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이해가 떠올랐다. 고요는 멈춤이 아니라 흐름이 자리를 찾은 순간이다. 그 생각은 고요에 대한 오래된 관념을 단번에 바꾸어 놓았다. 흔들림을 겪으며 사유의 결이 달라진 뒤에는 고요 역시 새로운 방식으로 인식되었다. 고요는 외부의 소리가 사라질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소리가 스스로의 자리를 찾아갈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었다. 예전의 고요는 실수하면 깨질까 조바심이 났고 감정이 조금만 흔들려도 균열이 나는 얇은 얼음판 같았다. 하지만 지금의 고요는 공명이 있는 고요였다. 흔들림이 스며 있어도 그 흔들림이 더는 적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이 고요는 흔들림 속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마음, 흔들림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사유, 흔들림 속에서 다시 평온을 회복하는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고요가 깊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를 이해하는 방식이 깊어진 것이었다. 그날 저녁 바람이 거의 잦아든 시간에 뜰을 거닐다가 잠시 멈춰 섰다. 해가 기울며 남긴 빛이 땅 위에 길게 누워 있었고 그 빛 위에서 작은 벌레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이전 같았으면 그 흔들림이 고요를 깨뜨리는 장면으로 보였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흔들림이 고요를 완성하는 한 요소처럼 느껴졌다. 고요는 흔들림이 없다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다. 흔들림을 자세히 보고 그 움직임이 스스로의 자리를 찾도록 놓아두고 그 위에 다시 내려앉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조용히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다. 흔들림을 지나온 고요는 흔들림을 모르는 고요보다 깊다. 이 깨달음은 이전의 자신에게는 절대 도달할 수 없던 자리였다. 고요가 더 깊어졌다는 사실보다 고요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변화였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떤 결심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떨림을 억누르지 않고 끝까지 지켜본 결과로 자연스레 형성된 결이었다. 그날 밤 마음은 오랜만에 편안히 가라앉았다.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요는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않았고 되려 마음 깊은 곳에 물이 잔잔히 정리되는 듯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렇게 고요는 다시 찾아왔지만 그 고요는 처음에 그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이제 마음은 다음에 다가올 또 다른 파동을 더 이상 피하지 않을 것이다. 흔들림도 고요도 모두 마음의 일부이며 그 둘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평정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고요가 다시 마음속에 자리 잡은 뒤에도 떨림은 간헐적으로 찾아왔다. 그러나 이제 그 떨림은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조용한 기척처럼 느껴졌다. 오랜 시간 흔들림을 피하려 했던 마음이 이제는 흔들림을 통해 스스로를 살필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느 날 새벽녘의 희미한 빛 아래 서 있을 때 바람이 아주 가볍게 스쳐 지나갔다. 그 바람은 흔들림을 일으키기엔 충분했지만 마음을 어지럽힐 만큼 강하지는 않았다. 그 흐름 속에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흔들림도 고요도 모두 마음의 움직임이라면 어찌 둘을 나누어 볼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었다. 그동안 마음이 지나온 길, 자연에서 발견한 움직임들, 고요 속에 남아있던 잔물결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흔들림은 고요의 반대가 아니라 고요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고 고요는 흔들림을 포용하는 마음의 넓이가 드러난 상태였다. 이제 마음은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었다. 흔들림도 고요도 모두 한 사람의 마음을 완성하는 양면이었다. 며칠 뒤 그는 산등성 위에 올랐다. 그곳은 오랜 세월 단단히 서 있었으나
바람과 햇빛, 비와 눈이 켜켜이 쌓이며 서서히 결을 바꿔온 존재였다. 그 산의 시간 속에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시간을 떠올렸다. 변화는 언제나 조용히 스며들어 있었고 흔들림은 언제나 작은 균열 속에서 시작됐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쌓이고 쌓여 지금의 마음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아보는 듯했다. 산등성이에서 내려다보니 멀리 이어지는 능선들이 조용한 흐름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문장이 떠올랐다. 마음도 능선과 같아 높낮이를 지나며 결국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사유는 더 이상 한 점에 고정될 수 없었다. 오랫동안 평정만을 쫓았던 마음은 이제 움직임의 결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 결은 사유의 모양까지 바꾸어 놓았다. 이전에는 고요를 지키기 위해 마음의 움직임을 억눌렀던 적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고요를 지키는 방식이 다르다.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고 어떻게 다시 고요로 돌아오는지 지켜봄으로써 평정은 더 깊게 자리 잡는다. 이 과정은 자연의 순환처럼 부드럽고도 확실했다. 흔들림, 사유, 수용, 고요. 이 흐름이 반복될 때마다 마음의 층은 한 겹 더 두꺼워지고 고요의 깊이는 한층 더 내려앉았다. 흔들림을 지나 고요에 이른 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움직임들이 또렷하게 감지되었다. 어떤 것은 잔물결처럼 가볍게 스며들었고 어떤 것은 오래된 바람처럼 천천히 지나갔다. 이전 같았으면 그 움직임들을 분류하고 해석하려 했을 테지만 지금은 그저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사유가 일어났다. 사유는 결론을 찾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마음이 자신을 알아가는 길이구나. 그 깨달음은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처럼 다가왔다. 사유가 방향을 잃었던 순간들은 결론을 찾으려 조급해했고 사유가 흐름을 잃지 않았던 순간들은 그 과정 자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마음은 이제 사유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았다. 사유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자연의 흐름처럼 길을 따라가도록 허락하고 있었다. 눈을 뜨자 주변의 나무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은 바람 때문이기도 했지만 나무 자체가 살아있음에서 비롯된 움직임이기도 했다. 마음도 그러했다. 흔들리는 이유가 외부 때문일 수도 있었고 내부의 움직임 때문일 수도 있었지만 그 둘을 나누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일이었다. 흔들림은 단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표였다. 그리고 살아있는 마음은 고요 속에서도 움직이고 움직이면서도 고요에 닿는다. 그 사실을 받아들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고요가 피어났다. 이 고요는 정지의 고요가 아니라 움직임을 모두 품은 뒤 얻어진 성숙한 고요였다. 해질 무렵 산 위로 마지막 빛이 내려앉았다. 그 빛은 능선을 부드럽게 감싸며 낮 동안 생겨난 흔들림을 모두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 아래에서 마음은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떨림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떨림은 이제 고요와 다툴 필요가 없는 존재였다. 오히려 그 둘이 서로의 자리를 확인하며 함께 흐르고 있었다. 그 순간 마음은 알았다. 고요는 도착지가 아니라 흐름을 따라 걷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형성되는 풍경이다. 흔들림은 마음이 길을 잃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사유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알리는 초대였다. 고요는 마음이 그 길 위에서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며 깊어지는 지점이었다. 그 길은 누가 정해준 길이 아니었다. 자연이 정해준 것도 아니었고 과거에 자신이 의도한 것도 아니었다. 그 길은 마음이 흔들리고 머물고 다시 움직이며 스스로 다져낸 길이었다. 그래서 마침내 이런 깨달음이 마음속에 고요히 자리했다. 마음이 스스로 길이 되면 흔들림마저 나를 이끌어준다. 그 말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던 떨림의 의미가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제 마음은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요 또한 잃을까 걱정하지 않는다. 흔들림과 고요, 사유와 침묵이 모두 마음의 일부가 되어 하나의 길처럼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길 위에서 마음은 조용히 나아간다. 흔들림과 고요를 모두 품은 채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리듬으로 스스로가 길이 된 자리를 향하여 긴 흐름을 지나왔으나 마음은 여전히 잔잔히 움직이고 있었다. 흔들림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고요가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흔들림이 찾아올 때 마음은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고 고요가 자리할 때도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았다. 흔들림과 고요가 대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한 뒤 마음은 두 방향을 모두 품어낼 수 있는 넓이를 갖추게 된 것이다. 어느 저녁 서늘한 바람이 뜰을 스치고 지나갔다. 바람은 풀잎을 흔들었지만 풀잎은 그 흔들림에 매달리지 않았다.
잠시 움직였다가 제자리를 찾을 뿐이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이 일었다. 흔들린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은 악이다. 그리고 다시 생각이 이어졌다. 고요란 흔들림 이후에 찾아오는 깊이이다. 이 단순한 문장들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울렸다. 그 울림은 사유를 채우거나 답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도달한 자리에서 스스로를 확인하는 차분한 순결에 가까웠다.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고, 고요를 집착하지 않는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 단단함과 부드러움이 서로를 보완하며 한 사람의 고요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제 마음은 안다. 흔들림은 삶의 결을 만들고 고요는 그 결에 빛을 더한다는 것을. 흔들림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치고 고요는 멈추어야 할 순간을 알려준다는 것을. 두 흐름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흐트러지지 않는 중심을 가진다. 마지막 빛이 기울고 어둠이 조용히 내려앉는 순간 마음은 미세한 떨림 하나까지도 감사히 느낄 수 있었다. 흔들림이 있어 길을 찾았고 고요가 있어 머무를 자리를 배웠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다음을 준비하고 있을 뿐이었다. 흔들림을 품은 고요 속에서 마음은 앞으로도 계속 자기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